안녕하세요. 다산의 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오늘은 회로 이론 10단원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회로의 구동점 임피던스 GAB를 묻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구동점 임피던스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구동점 임피던스라는 것은 이 구동점, 이 특정 점에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우리가 전류가 흐르겠죠. 이러한 전압과 전류로 표현한 임피던스입니다. 즉, 이 AB 사이에서 우리가 임피던스 G만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항은 1옴, 우리가 2분의 1 패럿, 그리고 이 헨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친구들 다 옴의 단위로 환산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저항은 이미 옴의 단위지만 우리가 L이 지금 2헨리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L 값은 옴의 단위가 되려면 J 오메가 L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이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지금 보기를 보시면 다 S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 J오메가라는 것이 S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SL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L은 SL이 되면서 옴의 단위가 된다는 점 이거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C의 단위는 패럿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옴의 단위로 환산을 하려면 J오메가 C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J오메가를 우리가 S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J오메가 C분의 1은 우리가 S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L은 SL로 C는 SC분의 1로 바꾸신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2L2, 이 친구는 쉽죠? 우리가 바꿔주시면 2S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C값 자체가 2분의 1이라는 것인데요. 이 C의 2분의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SC분의 1을 여기다 작성하고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C를 제외하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C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2분의 S분의 1이죠.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분모 분자에 동시에 2를 곱합니다. 분모 분자에 동시에 2를 곱했다는 것은 결국에 2분의 2를 곱한 것이므로, 즉 1을 곱한 것이어서 이 결과값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2와 2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이 어떻게 되죠? S분의 2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SC분의 1이라는 꼴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2분의 1 패럿을 S분의 2 옴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작성해보면 이 친구는 S분의 2가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S분의 2와 이 ES 그리고 이 1옴을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 저항과 L은 직렬 연결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ES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 저항과 이 L이 둘 다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과 이 C는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임피던스 GAB는 RL끼리 직렬된 것과 C가 병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합을 해주시면 S분의 2. 여기는 1 플러스 2S. 합분의 S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2S가 되겠습니다. 즉 합분의 곱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 동시에 S를 곱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같은 결로 우리가 S분의 S를 곱한 것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답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이 S를 곱할 때는 우리가 여기가 지금 더하기이기 때문에 전체 S를 곱해야 됩니다. 이 뒤에 거에만 S를 곱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전체 동시에 S를 곱해야 되고, 제가 이 부분은 다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전체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전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S랑 S 약분되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도 분배하고 이렇게도 분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작성해보면 GAB는 분자부터 작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보기와 같이 이쁘게 작성해보면 ES를 먼저 작성해볼게요. 그러면 ES 플러스 1이 됩니다. 분모는 S분의 2와 S를 곱하게 되면 2가 남겠죠. 이거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S분의 2 다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이 괄호와 분배를 했을 때는 S 곱하기 1 플러스 2S가 되죠. 이거 한번 작성해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GAB는
분자는 그대로 2s 플러스 1. 그리고 분모는 여기가 2 플러스 지금 보기 형태를 봤더니 다 풀어서 써져 있네요. 그럼 이때도 이 친구도 s를 이렇게 분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부터 계산해주면 s 곱하기 2s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s가 됩니다. 지금 문제 보기는요. 이 친구를 순서대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바로 작성해 볼게요. 여기가 2s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로 이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1번이 같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2단자망에서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면 우선 주어진 회로의 단위들을 다 ohm으로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항이 없기 때문에 L과 C만 다루게 되면 L은 그러니까 헨리 단위에서 J⍵L로 바꾸면 ohm의 단위가 되죠. 이때 J⍵가 S이기 때문에 우리가 SL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의 같은 경우 페럿의 단위이지만 우리가 J⍵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이 J⍵ 대신에 우리가 S로 바꿔본다면 이 친구를 S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SL 그리고 SC분의 1로 바꾸신 다음에 임피던스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1페럿은 어떻게 되죠? SC분의 1에 이 C값에 1을 대입하게 된다면 바로 S 1분의 1이 되므로 S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해보면 이 부분은 S분의 1. 그리고 그 다음에 5분의 1 페럿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 SC분의 1, 즉 SC분의 1에서 S 곱하기 5분의 1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때 분모 분자의 동시에 5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5와 5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S분의 5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S분의 5. 이 5헨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S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5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우리가 여기가 C 그리고 여기가 L 여기가 C 즉 LC가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에 우리가 지금 C가 다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계산한 값들을 작성해보면 여기가 S분의 1 여기가 5S 여기가 S분의 5가 되죠. 우선 병렬부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두 개가 지금 병렬이기 때문에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G는 합분의 곱부터 먼저 작성해 볼게요. 그럼 5S 더하기 S분의 5 분의 여기는 5S 곱하기 S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직렬 빼먹으시면 안 되죠. S분의 1을 더해주시면 이것이 구동점 임피던스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SS 이거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친구 5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임피던스 G는 5 분모를 5로 묶게 되면 S 플러스 S분의 1이 되죠. 그쵸? 이 상태에서 이것분의 이 친구는 5 곱하기 5입니다. 더하기 S분의 1이 되고 이 상태에서도 이 5와 5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이 S분의 1 분모에 또 분모가 있는 게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모에도 동시에 S를 곱할 거고 그리고 분자에도 S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만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S분의 1과 분배를 해주셔야겠죠. 여기는 S 곱하기 5밖에 없습니다. 식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G는 여기는 S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1이죠. S와 S분의 1을 곱하면 1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분자는 OS가 됩니다. 이거 플러스 S분의 1 이렇게 분모가 다른 분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더할 때는 분모를 통분시켜 주셔야 됩니다. 분모의 통분은 서로 곱해주시면 돼요. 즉 S제곱 플러스 1은 우리가 S를 곱합니다. 근데 분모에만 만대를 곱할 수 없기 때문에 분자에도 동시에 곱해주셔야 돼요. OS에서 S를 곱해줍니다. 즉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곱해줌으로써 지금 분모를 통분하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 S분의 1 역시 우리가 이 남의 거의 분모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S제곱 플러스 1 역시
분모에만 곱할 수 없기 때문에 분자에도 S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세요. 1 곱하기 괄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분모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분모를 계산해 주시면 분모는 계산할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바로 보기와 같이 이쁘게 나타내면 S 앞으로 뺄게요. 그러면 S제곱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분모가 같기 때문에 이 분자끼리는 그냥 바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5S제곱이죠. 더하기 이 친구는 S제곱 플러스 1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S 곱하기 S제곱 플러스 1 분의 S제곱끼리 더하게 되면 6이 되겠죠. 6S제곱 플러스 1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과 같은 보기를 골라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의 회로가 정저항 회로로 되기 위한 L은 단 R은 15, C는 1000 마이크로페럿이다. 지금 보시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이 정저항회로 유도 과정을 쭉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저항회로 조건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저항회로 조건은 루트 C분의 L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R과 C가 주어지고 L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잘 변형만 해주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양변에 제곱을 해주시면요. R제곱 그리고 우변을 제곱하게 되면 우리가 제곱과 루트는 만나면 사라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C분의 L로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L이기 때문에 양변에 C를 동시에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L에 대해서 정리해보게 되면 L은 C 곱하기 R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대입을 하게 되면 C는 1000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고 여기에 R은 15mm라고 조정했습니다. 여기 10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주시면 0.1 헨리가 나오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밀리 헨리로 묶고 있기 때문에 단위 변환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게 되면 이 친구 자체는 우리가 1이죠.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1을 곱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우리가 밀리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0.1과 10의 세제곱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이 친구 노란 색깔 곱하게 되면 10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밀리, 그리고 여기는 헨리를 합쳐서 밀리 헨리로 이렇게 바꿔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단위 환산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건데 0.1 헨리에서 우리가 1을 곱한 거예요. 1을 우리가 쪼개게 되면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을 밀리로 바꿔주시고 나머지 두 친구는 마저 곱해서 나타내기만 하면 끝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0 밀리 헨리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어떤 선형 회로망의 사단자 정수가 A, B, D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망의 사단자 정수 C는 우선 사단자 정수의 성질을 이용하시게 되면 AD-BC는 1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기억을 하시는데 이 이후에 이 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결국에 궁금한 것은 C값이죠. 이 C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양변에 플러스 BC를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식을 이항을 할 때는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좌변에도 플러스 BC를 했다면 우변도 플러스 BC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BC, 플러스 BC가 되므로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좌변에는 AD만 남고 우변에는 1 플러스 BC만 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목표는 이 C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1은 필요가 없겠죠. 그럼 양변을 1로 빼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변에 이렇게 사라지고 좌변에는 AD 마이너스 1이 남겠죠. 이것도 작성해보면 AD 마이너스 1은 BC가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C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야 되는데 B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이에 B를 없애려면 B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만 나눌 것이 아니라 좌변도 동시에 B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즉 이렇게 B로 나눴을 때 여기도 동시에 B로 나눠주셔야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B와 B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던 C에 대해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C를 정리하게 되면 따라서 C는 이 친구 B 분의 AD-1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항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B 값은 J2, A는 8 곱하기 D가 되기 때문에 D는 이렇게 1.625
플러스 j2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시면 C는 우리가 4 마이너스 j6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회로의 사단자 상수 중 잘못 구해진 것은 어느 것인가? 지금 보기 보시면 A, B, C, D가 다 나타나져 있는데요. 지금 회로를 보시면 T형 회로이죠. 이러한 T형 회로에서 우리가 A, B, C, D를 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의 풀이와 같이 우리가 통일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혼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G1, 여기를 G2, 이쪽을 G3라고 두고 공식을 먼저 작성하고 대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작성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이게 A입니다. 즉 G2분의 G1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해보면 G2분의 G1 바로 대입을 해볼까요? 1 플러스 4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럼 1 더하기 1이므로 이 값은 2가 되네요. A는 2이다. 1번은 맞게 잘 풀었네요. 이제 B를 계산해 볼 텐데 B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우선 가운데 거, 즉 G2분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즉 2개씩 곱해주시면 되는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G1, G2 더하기 G2, G3 더하기 G3, G1으로 이렇게 사이좋게 한 번씩 곱하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G2는 4. 지금 다 4옴이죠? 그래서 이렇게 4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4 마지막도 역시 4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돼요. 쭉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친구 곱하게 되면 여기도 16, 여기도 16, 여기도 16이기 때문에 16을 3번 더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48이 됩니다. 48 나누기 4는 12가 됩니다. 역시 B가 1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C를 계산해보면 C는 간단하죠. 우리가 이 G2를 역수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G2분의 1 하게 되면 4분의 1이 됩니다. 여기 2분의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3번이 틀린 보기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4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D 같은 경우 1 플러스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D예요. 즉 G2분의 G3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G2분의 G3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4분의 4 역시 이렇게 약분이 돼서 1이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보기를 고르게 되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회로에서 사단자 정수 A, B, C, D의 값은 주어진 회로는 파이형 회로입니다. 이 파이형 회로의 사단자 정수를 암기하셔서 정답을 4번을 고르셔도 되지만 저는 이 친구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쪼개서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기 4번을 보시면서 A부터 보시면 A는 1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 플러스 GB분의 GA 그리고 B 같은 경우 GA 그리고 C는 두 개를 곱한 것분에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는 이렇게 하시되 1 플러스 GC분의 GA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셔서 챙겨가셔도 되고요. 제가 행렬의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병렬 어도미터스 하나 그리고 직렬 임피던스 그리고 병렬 어도미터스로 이렇게 3개로 쪼개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친구부터 표현을 해보면 1 0, 여기는 GC분의 1, 여기는 1이 되고요. 두 번째 친구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렬 임피던스 단일 소자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1, 여기는 GA, 여기는 0, 여기 1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에서 C를 B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1, 0, GB분의 1, 그리고 여기 1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렬의 곱셈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기하시는 것을 더 권장드리지만 제가 이것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앞에서부터 제가 계산을 진행을 해보면 이 친구 보는 거예요. 이 친구. 제가 색깔이 헷갈릴 수 있어서 지금부터 색깔을 활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곱했을 때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요. 즉 여기에 총 4칸을 우리가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칸부터 채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계산하냐? 1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앞에 거, 이 왼쪽 그리고 위쪽을 곱한 다음에
이 뒤에 거랑 이 마지막 아래 거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 친구를 1번이라고 표기를 하면 이 행렬 계산 자체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여기다 작성을 해볼게요. 1번은 1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으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은 1. 그 다음은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를 이러한 형태로 계산을 진행할 건데 어떻게 봐주면 되냐면 1 곱하기 GA 더하기 0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1 곱하기 GA 더하기 0 곱하기 1. 그럼 0은 다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G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GA가 되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이 아랫줄.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계산하게 되면 이쪽, 여기가 채워질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3번이라고 표기를 해놓으면 GC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이 됩니다. 이제 좀 규칙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GC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그래서 이 결과는 G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GC분의 1. 그다음 마지막은 연두 색깔로 표현해보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4번. 보시면 GC분의 1 곱하기 GA 더하기 1 곱하기 1이 됩니다. 이것도 작성해보면 GC분의 1 곱하기 GA 더하기 1 곱하기 1. 그러면 이 친구는 제가 여기다가 아래다가 적어보면 이후부터 작성해볼게요. 그럼 1 플러스 GC분의 GA라고 작성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을 여기다 작성해주시면 돼요. 지금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 1 플러스 GC분의 GA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두 행렬을 계산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 더 있죠. 이 친구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1, 0, G, B분의 1, 그리고 1. 이걸 진행할 텐데 이 부분은 1, 2, 3, 4번을 이제 계산한 것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서. 이제 마지막 이 행렬의 곱셈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친구의 결과는 제가 여기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크게 나타내고 하나, 둘, 셋, 넷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거 계산식을 작성해보면 1 곱하기 1 더하기 GA 곱하기 GB분의 1입니다. 이것도 1 곱하기 1 더하기 GA 곱하기 GB분의 1이다. 그러면 1 플러스 GB분의 G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A, 사단자 정수, 이 친구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작성해보면 1 플러스 GB분의 GA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1 곱하기 0 더하기 GA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여기 0은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GA가 남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C를 하기 앞서 D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 같은 경우 우리가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 D. 그러면 이 친구 그리고 이 끝쪽 이 친구랑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했을 때 GC분의 1 GC분의 1 곱하기 0 더하기 이 친구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이 GC분의 1은 사실상 다 날아가죠. 그래서 1 플러스 GC분의 GA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것만 남습니다. 어차피 1을 곱한 것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작성해보면 1 플러스 GC분의 GA를 이 칸에 작성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4번 다 지우고 3번 이 칸에 들어갈 친구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복잡해서 가장 마지막에 계산을 뺐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3번은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식으로 나타내면 GC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이 친구 1 플러스 GC분의 GA 곱하기 GB분의 1. 결국에 1을 곱하면 여기는 그냥 GC분의 1이죠. 근데 여기를 봤더니 이렇게 한번 분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C분의 1 더하기 분배했더니 GB분의 1 더하기 GB, GC분의 GA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분모가 다른 친구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를 통일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또 GB, GC로 얻어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분수 계산의 덧셈이기 때문에 그냥 분모를 통일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분모를 GB, GC로 통일시켜 주시면 이 친구는 분모 분자에 동시에 GB를 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에는 GB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GB분의 1 역시 분모 분자에 동시에 GC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GC가 되기 때문에 더할 때 플러스 GC가 되고 이 친구는 이미 GB, GC이기 때문에 바로 GA가 됩니다. 이 부분 순서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즉 GB, GC분의 A, B, C를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GB, GC분의 GA 더하기 GB 더하기 GC가 됩니다. 이렇게 쭉 행렬 계산을 진행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형 회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이렇게 행렬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T형 회로의 임피던스 파라미터 G22의 값을 묻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 친구는 암기하는 것이 좋죠. G11 그리고 G12 여기가 G21 여기가 G22일 때 우리가 G12와 G21은 G3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 여기는 G3 여기도 G3 그리고 G11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G22는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식을 작성할 때는 G11은 G1 더하기 G3 G22는 G2 더하기 G3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이 G22 값이기 때문에 이 보기를 골라주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4단자 회로망에서 영상 임피던스는 영상 임피던스가 G01도 있고 G02도 있는데 지금 구별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잘 보시면 G01을 식을 작성했을 때 루트 우리가 순서대로 A, B, C, D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G02도 이 암기하신 것 A, B, C, D를 기준으로 AD만 자리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AD 자리 바꿔주시면 위에는 바꾸면 BD가 되겠죠. 그리고 분모는 CA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회로를 봤더니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우리가 대칭일 때 어떠한 특징이 있죠? A와 D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죠. 대칭일 때 A와 D가 같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A와 D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같기 때문에 결국에. 그래서 이 식도 루트 C분의 B로 정리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와 D가 같으므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루트 C분의 B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래서 딱히 명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 거구나. G01이나 G02나 둘 다 이 친구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는 이 루트 C분의 B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때 B와 C에 우리가 공식을 작성해 보면 이러한 T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 B는 우리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G1, 여기를 G2, 이 가운데를 G3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B 같은 경우 공식이 조금 길죠. 우리가 G3분의 두 개씩 번갈아서 곱한 것을 더하시면 됩니다. 즉 G1, G2 더하기 G2, G3 더하기 G3, G1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고 C 같은 경우 우리가 G3분의 1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B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의 분자를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이 친구 제가 별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별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1은 J100 곱하기 우리가 G2는 J100이죠. 그리고 더하기 G2 역시 J100 G3는 마이너스 J50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G3는 마이너스 J50 곱하기 그리고 G1은 J200 이거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해 주셔도 되지만 우리가 손으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J제곱이죠. J제곱 그리고 만이 되고
뒤에 친구는 우리가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J제곱. 여기는 500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뒤에도 마이너스 J제곱 5000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J제곱으로 묶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앞에는 만, 뒤에는 마이너스 5000이 두 번입니다. 즉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만에서 5000을 두 번 빼면 0이 되겠죠. 즉 이 괄호 안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J제곱은 역시 0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자가 0이라는 것은 결국에 B가 전체 값도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역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B가 0입니다. 역시 이 분수에서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0이고 루트 0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G01이 G01 또는 G02 이 값들이 모두 다 0인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영상 임피던스는 0옴이 됩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그림은 회로에서 영상 임피던스 G01이 6옴일 때 저항 아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해석해보면 우리가 G01의 공식은 루트 차례대로 A, B, C, D를 작성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주어진 회로에서 A, B, C, D를 구하신 다음에 대입을 하고 이게 6인 것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친구는 T형 회로의 응용 버전입니다. 우리가 T형 회로라면 이곳에 다 존재해야 되지만 지금 이 부분이 없죠. 이 부분을 우리가 0옴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0옴. 우리끼리 약속을 한다면 이쪽을 G1, 여기를 G2, 그리고 이 가운데를 G3라고 뒀을 때 우리가 T형 회로 공식을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T형 회로에서 사단자 정수 A, B, C, D를 다 작성해 보면 우선 A는 1 플러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이게 A입니다. 즉 G3분의 G1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G3분의 G1. 바로 대입하면 1 플러스 G3는 5죠. 그러면 5분의 R이 되겠습니다. 이게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B는 좀 공식이 깁니다. 이 친구는 이 가운데 즉 G3분의 두 개씩 번갈아서 곱한 것을 다 더해주세요. 즉 이렇게 곱한 것, 이렇게 곱한 것, 이렇게 곱한 것을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G1, G2 더하기 G2, G3 마지막으로 G3, G1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G2가 0옴이기 때문에 이 0인 부분, G2가 0이죠? 0을 곱하면 다 0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다 날라가고 우리가 G3분의 G3 곱하기 G1만 남아요. 그쵸? 이것분의 이것만 남는데 역시 G3와 G3가 약분이 됩니다. 그럼 남는 것은 G1만 되겠습니다. 그래 G1 값을 작성해보면 R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괜찮죠? 이제 C를 볼게요. C는 우리가 이 친구 역수치 해주시면 됩니다. G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5분의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D는 1 플러스 우리가 이렇게 A였다면 D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아래로 D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1 플러스 G3분의 G2가 되겠습니다. 1 플러스 G3분의 G2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5분의 0 즉 여기도 우리가 G2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날아가죠. 분자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D는 1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것을 A, B, C, D를 다 이 위의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A부터 보시면 1 플러스 5분의 R 곱하기 B는 R이죠. 곱하기 R 그리고 여기는 C 자리는 5분의 1 D는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분모 분자에 동시에 5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5 여기도 5 결국에 5분의 5 즉 1을 곱한 것이어서 원래 값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5와 5는 약분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 루트 분모가 결국엔 다 1만 남기 때문에 분자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5R 이거 먼저 작성한 거예요. 5R 곱하기 이 괄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1 플러스 5분의 R 여기서 한 번 더 분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5R을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G01은 루트 여기는 5R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5랑 5랑 약분이 돼서 플러스 R제곱만 남네요. 이해되시죠? 분자의 5와 분모의 5가 약분돼서 R 곱하기 R이 됩니다. 그래서 R제곱이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이게 6이라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 식에서 우리가 양변을 제곱을 할 거예요. 그래야 이 루트가 벗겨지기 때문에 양변을 동시에 제곱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루트가 벗겨져서 5R 플러스 R 제곱이 되고 우변은 6을 2번 곱하면 36이 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식을 좌변으로 다 보내버리면 R 제곱 플러스 5R 마이너스 36은 0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R을 구하면 되는데 이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 친구를 어떠한 것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꼴을 이렇게 덧셈으로 되어 있는 친구를 어떻게 곱셈으로 바꾸냐? 이거 스킬을 알려드리면 우선 우리가 여기 두 개에 들어오는 숫자는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마지막 이 마이너스 36이 나오는 숫자를 찾아야 됩니다. 우선 부호를 확실하게 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크기만 본다면 4 곱하기 9를 하면 36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R을 제 편의상 1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것을 더하면 그 값이 플러스 5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스킬이에요. 인수분해하는 스킬인데 우리가 둘 중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것을 더했을 때 플러스 5가 나오려면 마이너스는 우리가 이 4 앞에 붙어야 됩니다. 맞나요? 왜냐면 이렇게 곱했을 때 9,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두 친구를 더해야 플러스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했을 때도 마이너스 36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작성을 하냐? 작성을 할 때는 순서가 이렇게 가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번 그리고 이 순서대로 2번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 1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R을 편의상 1이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번을 작성할 때 여기 1번, 여기를 2번을 작성할 텐데 1번은 우리가 R 마이너스 4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번은 R 플러스 9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할 때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이 친구는 R제곱이죠. R제곱. 그리고 이렇게 이 R과 남의 거에 플러스 9랑 곱했을 때 9R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 4를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4R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이때 이 친구들이 계산하면 결국에 5R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식을 다 분배 법칙을 적용을 했더니 R제곱 플러스 5R 마이너스 36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스킬은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 식을 만족하는 R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이 0이 되려면 둘 중 하나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둘 중 하나가 0이면 무조건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 1번이 0이 되거나 또는 이 2번이 0이 되면 이 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R-4가 0이다. 그러면 R은 4라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R 플러스 9가 0입니다. 그러면 R은 마이너스 9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R은 저항값이죠. 저항은 음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양수예요. 0이거나 양수일 텐데 여기 뭐 0원일 때도 있으니까 음수만 아니면 되는데 여기 음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저항은 4옴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분포정수 회로에서 직렬 임피던스를 G, 병렬 어드미턴스를 Y라 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G0를 묻고 있네요. 우선 특성 임피던스 G0는 우리가 루트, 병렬 어드미턴스 분의 직렬 임피던스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잘 나오는 친구까지 복습을 하게 된다면 직렬 임피던스는 우리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라고 작성할 수 있죠. 그리고 병렬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R과 G 값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J 오메가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성 임피던스 G0를 또 다른 식으로 루트 C분의 L로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거 아니라 이 친구를 고르는 문제였죠.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선로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저항, 정적 용량, 누설 컨덕턴스를 각각 LR, CG라 하면 전파 정수는, 우리가 전파 정수 감마는 루트 직렬 임피던스 곱하기 병렬 어드미턴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기에서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입된 결과를 보고 있죠. 우리가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로 표현할 수 있고 병렬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무한장 무손실 전송 선로의 임의의 위치에서 전압이 100V였다. 이 선로의 인덕턴스가 7.5 마이크로 헬리 퍼 미터이고 커패시턴스가 0.012 마이크로 페러 퍼 미터일 때 이 위치에서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때 임피던스는 우리가 이 무손실 선로에서 이 특성 임피던스를 계산해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제로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제로는 루트 우리가 병렬 어드미턴스분의 직렬 임피던스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 한번 대입을 쭉 해보면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리고 Y는 우리가 G 플러스 J 오메가 C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무손실 선로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R 값과 G 값이 모두 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0이라서 사라지고 또 J 오메가 약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G제로는 루트 C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값은 이 값이랑 이 값을 외우고 계시면 좋겠죠. 그럼 우리는 이 값을 통해서 지금 문제에서 LC 값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G제로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루트 인덕턴스는 7.5 마이크로 헬리입니다. 따라서 10에 마이너스 6승을 대입해 주시고요. C 값은 0.012 역시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6승을 대입합니다. 이거 계산기에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이 값이 25옴이 나옵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G제로가 25인 것을 구했고요. 전압은 100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는 4A가 나오겠네요.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분포 정수 회로에 있어서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이 100, 인덕턴스가 200, 누설 컨덕턴스가 0.5일 때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 무해형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단위 길이당 커패시턴스는 몇 마이크로 페러 퍼 미터인가? 우선 무해형 조건을 작성해보면 RC는 LG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R, L, G 값이 모두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C 값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C만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C로 나타내기 위해서 양변을 R로 나눠주시면요. 우리가 동시에 R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럼 R과 R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C는 R분의 LG라는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들을 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크게 작성해보면 L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인덕턴스는 200. 근데 밀리죠. 그래서 우리가 10에 마이너스 3승. 여기까지 해주시면 여기가 단위가 헬리 퍼 미터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밀리, 이런 친구들은 다 기본 단위로 이렇게 환산을 해주세요. 그리고 G 값은 0.5입니다. 0.5. 여기는 따로 할 거 없이 바로 모 퍼 미터가 되기 때문에 0.5만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R 값은 100. 역시 옴 퍼 미터가 됩니다. 물론 계산을 할 때 매번 이렇게 단위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 단위를 작성한 이유는 우리가 이걸 계산했을 때 우선 10에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단위가 우선 C값이기 때문에 페럿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단순히 페럿인지 아니면 페럿 퍼 미터인지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를 작성해 봤는데요. 우리가 뭐 이 앞에 있는 헬리, 모, 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친구들을 만나서 페럿이 되겠죠. 페럿이 되는데 이 뒤에 있는 단위 길이당 이 친구들 분모에 있는 친구 하나, 그리고 분자에 있는 친구 하나가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 자체가 페럿이 아니라 페럿 퍼 미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에서 이 식에서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이 다 단위 길이당 값이죠. 이 L, G, R 값 자체가 다 모두 단위 길이당 값이기 때문에 C도 당연히 단위 길이당 페럿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이크로 페럿 퍼 미터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단위를 환산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마이크로로 바꾸려면 우리가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10의 마이너스 3승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이 둘이 만나서 마이크로, 즉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 값 자체는 원래 기존 값에서 마음대로 1000분의 1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10에 3승을 곱함으로써 결국에는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값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게 동일하게끔 곱하기 1을 하는 이러한 스킬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3승은 결국에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고, 이걸 한 이유는 이 친구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죠. 이 친구를 우리가 마이크로로 환산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남는 친구는 이 10의 세제곱밖에 없어요. 이거 표현해보면 10의 세제곱 페러퍼 미터가 아니라 이 마이크로 때문에 마이크로 페러퍼 미터로 나타낼 수 있고요. 지금 보기에서는 이 친구를 다 풀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10을 3번 곱하면 1000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0 마이크로 페러퍼 미터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